자, 이번에는 이제 동기기를 전동기로 사용을 할 때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동기기를 이제 발전기로 사용할 때가 아니라 이제 전동기로 사용을 할 때 얘기입니다. 실제로 동기기를 전동기로 사용을 할 때는 좀 복잡합니다. 이 자체가. 먼저 교류도 있어야 되고 직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동 장치도 있어야 되고 복잡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동기기를 이제 조상기로 사용할 때를 말하는 건데 동기 조상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보니까 주로 이제 뭐가 돼요? 동기기를 전동기로 사용할 때에 대한 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고 조상기로 사용을 할 때에 이제 그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동기기 편을 여러분이 아까 내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동기기 편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서는 동기기를 전동기로 사용하는 동기 전동기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조상기로 사용하는 경우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지금 여기 그림을 그대로 내가 놔뒀는데요. 이거 아까 뭐였었어요? 여기가 아까 물 해갖고 아까 팔당 발전소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 그 전력 계통에 대한 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조상기로 쓰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상기로. 그리고 동기, 조상기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 전력 계통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수용가가 모여 있는 동네, 수용가가 모여 있는 동네를 우리가 이제 수용군이라고 그래요. 수용군. 요 군자는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다 이런 뜻이 되어서 군계 일학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죠. 여기 영인의 집, 그 다음에 뭐 철순의 집, 뭐 이러한 형태. 여기에 무슨 뭐 동네 뭐 병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래서 골목길에 이제 큰 길 이렇게 나 있잖아요. 이걸 수용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수용군에는 이제 수용가가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눠줘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전봇대를 세워서 이렇게 가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배전솔로다라고 해요. 전기를 나눠준다 해서 배전솔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갖고 오는 게 송전이에요. 그럼 이 배전솔로 요 수용군 옆에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변전소라는 게 있어요. 변전소. 변전소라는 거는 변압기를 가지고 있는 장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또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좋은 걸 배우게 되겠지만은 이 변전소의 메인은 뭐냐 하면 변압기예요. 그럼 변압기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거를 간단하게만 먼저 볼게요. 자, 변압기는 이렇게 철심에다가 철심을 쓰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전기적인 관점에서는 자속이 잘 돌아다니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좀 전문 용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투자율이 좋다. 자속이 잘 뚫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이제 철심을 놓고
이제 코일을 이제 감아요. 이제 코일을 감아서 이제 구리선을 감는 거죠. 요렇게 보통 감아가지고 여기를 1차, 여기를 이제 2차,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이 일반적인 변압기예요. 그래서 코일의 그 숫자에 따라서 단권 변압기, 이권선 변압기, 상권선 변압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변압기 쪽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 줄게요. 이것이 일반적인 변압기예요. 예. 그럼 요 변압기 어디 한번 갖다 그려본다 이거예요. 그려보겠다. 자, 그럼 변전소의 변압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송전선로가 와가지고 예? 여기에 이제 R상만 그린 거예요. R상만. 자, 1차.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2차.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고요. 현재 시스템 자체는 이쪽이 154. 그 다음에 이쪽이 22.9라고 하는 229. 이렇게 이제 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 변전소에 쓰는 변압기는 권선이 하나 더 들어가요. 권선이 하나 더 들어가 가지고 노란색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네. 여기 이렇게 또 하나가 또 권선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은 3차까지 있게 돼요. 3차. 네. 그래서 권선이 1차, 2차, 3차가 있다 해서 권선이 3개다 그래가지고 3권선 변압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 3권선 변압기를 쓰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뭘 갖다 설치하는 거냐면 동기, 전동기를 갖다가 연결하는 거예요. 동기, 전동기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렇게 자 지금 동기기니까 고정자에 들어가는 게 전기자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R상, S상, T상 이 Y로 표현한 건 여러분들이 보기 좋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뭐가 됩니까? 회전자에 들어간 거는 계자예요. 계자. 잊어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직류죠. 이건 계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전기자. 네, 전기자. 교류, 요건 직류. 네. 요렇게 놓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뭐, 안정권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력공학 쪽에서 배우시면 되고요. 설명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 하면, 이쪽을 그냥 요 전봇대 라인을 한번 이렇게 하나로 단순하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수용군.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게 에너지를 한번, 여러분이 지금 피부에 와닿게끔 설명을 한번 해 보려면, 여기서 송전선로에서 와서 배전선로에서 갈라지다 보니 송전선로에 오는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큰 덤프트럭 같은 거 있죠? 어마어마한 짐을 실은 거 덤프트럭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한 100톤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요, 요 배전선로에 지나가는 전력은 여기서 지금 막 갈라지잖아. 지금 정신없이 갈라지죠, 여기가. 배전선로에 흘러가는 거는 그 위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한 5톤 정도밖에 안 돼요. 예. 5톤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다. 막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둬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맨 앞에 같은 데 가면 전력 계통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이 발전기는, 발전기는 갑인가요? 을인가요? 이제 그거 생각을 그 당시에 이제 야, 저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는 분들은 그냥 넘어갔겠지만 얘가 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요쪽에 수용가에 수용군에 있는 요 부하가 갑이에요. 갑. 갑입니다. 갑. 자, 이제 여기까지 준비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것도 지울게요. 다 여러분들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자, 이 의미가 뭐냐면 부하가 자, 저녁 시간이에요. 그러면 부하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 얘기는 부하를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는 형광등도 많이 켜지고 다 이렇게 된 전기를 많이 쓴다는 뜻이죠. 부하를 많이 사용을 해요. 사용이 많다. 하지만 심야가 되면 심야, 한밤중이라고 하면 되겠죠. 심야가 되면 다 거의 다 불 끄고 자니까 전기를 사용하는 부하의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하 사용이 작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부하의 시간대에 따라서 사용하는 양이 뭐가 돼요? 변해요. 사용하는 양이 변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야, 발전기 전기 많이 보내라. 그러면 전기가 많이 갈 거고 심야 시간이 돼가지고 나 전기 별로 많이 안 쓸랜다. 그럼 얘는 조금만 보내면 돼요. 그건 뭐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왜 이 100톤이라고 썼느냐 하는 거예요. 100톤짜리가 가면서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악셀에다 밟았다가 브레이크 밟았다가 이래버리면 이 차가 쉽게 망가지는 것처럼 여기에 지나가는 에너지 양이 막 변하면 안 돼요. 항상 일정해야 돼요. 일정해야 돼요. 근데 얘가 발전기가 갑이면 갑이 일정하게 공급하면서 뭐 남는 것도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모자라는 것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발전기가 갑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부하가 갑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숫자를 한번 요건 했고 숫자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자, 여기 기준을 이제 100A로 잡았다고 치고요. 자, 부하가 100A가 보내라고 그래요. 100A.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100A를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 변압기 원리를 적용하지는 마세요. 변압기는 1차 측이 전압이 높기 때문에 전류가 작게 흐르지만 지금은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건 변압기 파트에 가서 내가 설명할 거고 부하가 100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100을 보내요. 근데 부하가 야, 지금 말이야. 지금 시간대가 밤아니냐. 야, 가서 뭐가 돼? 부하를 한번 써야 되겠다. 소주 한 잔 마시고 2차 노래방도 한번 가고 나이트클럽도 가고 말이지. 그 부하가 증가한단 말이죠. 그 부하가 증가해서 얘가 103A를 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을이니까 103A를 대야 돼요. 103A를.
근데 얘가 103A가 돼버리면 여기가 흔들려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요 그림을 여기다 그릴게요. 얘는 두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V곡선이라고 그래요. V곡선. 그래서 세워진 쪽은 전기자 전류고요. 요 가로축은 계자 전류예요. 여기는 계자 전류. 자, 여기 뭐가 돼요? 우리 직육에 있었죠? 여기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계자 저항이 있었죠. 계자 저항이. 그래서 이 계자 전류가 1A, 2A, 3A, 4A, 5A 이렇게 숫자를 넣는 이유는 계자 전류를 갖다가 증가시키면 전기자 전류가 뭐 1, 2, 3 이렇게 갔다고 치고 얘가 감소해요. 이렇게. 감소하다가 어느 한 점을 지나면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다시 턴을 하는데 이때 이 모양이 V자와 같다 해서 뭐가 돼요? V곡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V곡선에서의 특징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내려오는 구간은 부하 역할을 해요. 부하 역할. 그러니까 코일 역할이라고 하면 돼요. 코일 특성인데 부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하 역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얘를 실질적으로 위상각을 따져가 가지고 하게 되면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무리가 되니까 그건 안 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분홍색 파트로 어느 값 이상이 돼버리면 얘가 뭐가 돼요? 발전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발전기 역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C 특성이라고 그래요. 발전기는 아니지만 발전기 역할을 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가 몇 암페어를 달라고 3암페어가 증가했잖아.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고 얘가 무슨 역할을 해야 돼? 발전기 역할을 해가지고 여기서 뭐가 돼요? 3암페어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계속 얼마가 돼요? 100암페어가 되니까 합이 얼마가 나와요? 103암페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기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 3암페어가 있다고 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니까 계자 전류를 이제 이 그림대로 한다고 치면 7암페어, 6암페어가 되게끔 조절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여기를 조절을 해서 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6암페어가 돼버리면 얘는 3암페어의 발전기 용량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신나게 놀았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밤새 놀 수는 없잖아. 이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야 시간이 된 거야. 아이고 졸려라. 그래서 부하가 감소했어요. 부하가 감소했으니까 뭐 스위치 계속 끄니까 전류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전류가 뭐가 됩니까? 부하가 감소해서 98암페어를 보내라고 요구를 한다고 치자 이거야. 심야 부하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피크 부하가 될 거고. 그럼 얘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부하 역할을 해야 돼요. 몇 암페어 부하? 2암페어 부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아까는 3암페어의 발전기 역할을 했다고 치면 이번에는 2암페어의 부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2암페어 주고 여기서 달라고 하는 98암페어를 주니까 여기는 또 그냥 그대로 몇 암페어가 돼요? 100암페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부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코일 특성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럼 부하 역할 2암페어니까 어떻게 돼? 코일 특성의 2암페어 여기네.
그럼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계좌 전류를 몇 암페어로 줄여야 돼요? 그렇죠. 3암페어로 줄여야 돼요. 그래서 계좌 전류를 늘렸다 줄였다 함으로 인해서 얘가 뭐가 되느냐? 얘가 발전기 역할도 하고 부하 역할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조상 설비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의 의미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을 조절을 해서 무효전력의 변화를 주어서 피상전력의 크기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력 원선도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뭐 아시는 분들은 이걸 보고 거의 뭐 환상적이다. 어쩜 거짓말을 저렇게 하냐 하겠지만 역할은 그래요. 역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어느 점에서 부하 역할이 되고 어느 점에서 발전기 역할을 하느냐 요 기준점을 우리가 코사인 시타 1이라고 쳐요. 여기다 표시를 해요. 코사인 시타가 1이다. 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상태 가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발전기인데 미안합니다. 전동기인데 전동기면 여기다가 뭐가 돼요? 회전자에다 물건을 들어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토크, 운동 에너지로 근데 얘는 그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전기 특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전기 특성을. 그래서 전기 특성을 이용을 해서 위상을 조절한다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사용할 때 여기다가 요 회전자에다가 무거운 하중을 걸어서 얘를 갖다가 컨트롤하거나 얘 작업을 하게 되면 전동기가 되는데 얘는 얘가 가지고 있는 무슨 곡선? 이거 외워둬야 돼요. 무슨 곡선? V곡선. V곡선을 이용해서 위상을 조절한다라고 됐기 때문에 이때는 전동기라고 부르지 않고 조상기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동기기인데 전동기로 사용할 때 나타나는 이 특성을 이용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동기, 조상기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기 쪽에서는 발전기가 99%고 그 다음에 전동기나 조상기가 한 1%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전동기로 사용할 때는 조상기 쪽을 물어보니까 조상기 쪽은 이런 거다. 요 V곡선 꼭 알아두셔야 되고 발전기로 쓸 때는 뭐가 돼요? 전압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전압 공식에다가 분포권, 단절권 해서 파형, 그 다음에 파형을 계산한다든가 또는 뭐가 됩니까? 고조파를 제거한다든가 이제 그러한 것들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회전자계라는 거를 꼭 해야만 돼요. 회전자계. 그래서 회전자계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고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회전자계를 해야 되는데 회전자계를 해서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유도전동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회전자계를 설명할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 질 건 제가 조금 아까 정리했죠?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